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오타쿠 디톨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재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한 주 동안 몸이 좀 아파서 약간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몸이 확실히 올라온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은요,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부분이 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열혈 구독자이셨던 지빈님께서 아주 예전부터 요청을 하셨는데,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 역시나 꽤나 까다롭고 방대한 영역이기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준비하고 요약을 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요. 게다가 저는 전문적으로 세무사도 아니고 법 쪽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옷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세금 계산서가 어떠한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발급을 받는 것인지 아주 객관적인 팩트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금이 부과되고 또 감면받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입장이 전부 다 얘기해드릴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시면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별로 조사를 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입니다. 이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세금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고요.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세금 계산서라는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때의 증빙 자료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때 어떠한 흐름으로 이게 필요하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을 말을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가 되는 물건들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새우깡을 하나 사드셨더라도 그 결제되는 가격 안에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가격 책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만큼의 비용을 같이 합산을 하셔서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는요, 6개월을 가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이 사업자는 1년에 1번만 하시면 되세요.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구분하는 것은 전에 영상에 올렸으니까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각 구분되는 사업자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이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라는 것에 대해서 또 증빙 서류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국세청에 꼭 가셔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단어만 보더라도 소득을 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나의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뺀 가격이 나의 소득이겠죠. 내가 만약에 1년에 번 돈이
2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하지만 원래 내가 사입을 했을 때 물건값이 1,000만 원이었고 임대료라던가 혹은 인건비가 또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이 했더라도 나의 순수익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겠죠. 이 500만 원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입을 하거나 혹은 인건비라던가 임대료 같은 것에 대해서 증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가 또 쓰인다는 거죠.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를 하고 또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데요. 세금의 감면도 못 받을 뿐더러 무거운 가산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세금의 증빙 서류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에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거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는 증빙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 시에 받는 장기는 이런 세금 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영수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어떤 것이고 왜 발급받아야 되는 건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알아야겠죠? 도매 매장별로 사업자가 다 다른 만큼 그달 매장별로 세금 계산서 신청을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에 이 도매 매장과 얼마만큼 거래를 했는지 확인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모아두라고 하는 거는 서로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매 매장의 발급을 위한 증빙 서류로 이 장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참을 하셔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거기에 이메일과 전화번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총 그달의 금액, 이거를 꼭 기입을 해서 도매 매장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문의를 하세요. 이 금액 합산을 안 해놓으시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서로 안 맞고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할 때 모든 물건을 팔고 거래를 할 때는 그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를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매시장이 조금 특수하게 물건값에 부가세를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시려면 추후에 그달에 거래를 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주셔야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A라는 도매 매장과 거래를 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할 때 5만 원이란 돈을 결제를 해야지만 도매 매장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기입을 하실 때도 약간 알아보기 쉽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뭐 알파벳 L이라던가 숫자 1이라던가 그리고 알파벳 O라던가 숫자 0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기입을 해주셔야지만 오차가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요, 다음 달 10일 안으로는 무조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10일이 지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10일 안으로는 아무리 늦으셔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도매 매장에서는 아마 5일까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처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 문서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5일 안으로는 신청을 해주시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에만 10일 안으로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기로 발행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해당 도매 매장에 이 세금 계산서가 전자인지 수기인지 꼭 물어보시고 전자 같은 경우라면 이메일로 발송이 되고 정상적으로 알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픽업을 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 수기일 경우에는 직접 픽업을 해서 받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성실신고 지원 부분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가셔서 가장 확실하게 보충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아무래도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따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국세청에 전화 문의를 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납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손해이고 사업을 하는 데는 이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틈틈이 이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디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